안녕하세요. 행복론 제 2강 창조성 2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택받은 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르네상스 시대에 구체화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외로운 천재라고 하는 이제 신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창적인 것과 관련이 돼서 좀 학습된 능력이라기보다는 타고 태어났던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르네상스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소수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처럼 이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배타적인 엘리트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류돼 나왔지만 그 중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리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불어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의해서 이 창조성이 발현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개념과는 좀 달리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창조적인 개념,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성에 대한 이제 개념은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에 좀씩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 창조적인 능력이나 기술도 이제는 깨달음이다. 또 어떤 학습을 통해서 습득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서서히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처럼 천재는 이제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어진 신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레카 모멘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깨달음의 순간,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당연하게 뭐 소수들에게 이제 그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남들이 할 수 있는 또 남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창조적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그 유레카 모멘트라고 하는 어떤 창조적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 기술 습득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어떤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적절한 이제 기술 교육과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도 뭐 정말 미켈란젤로에게는 미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또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고귀한 수준은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참고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이제 뒷받침하려고 하는 이제 이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이론 중에 하나가 만시간 훈련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뭐 바이올린이든지 뭐 소설가가 되든지 뭐 스포츠가 되든지 뭐 하여튼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한 만 시간 정도 훈련을 거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만 시간이면 10년 동안 한 3시간씩 매일 3시간씩 투자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루에 3시간 정도 피아노를 치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걸 이제 10년 동안 이제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누구 못지않는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10년 동안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투자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재라고 하는 것은 1%의 어떤 그 신적 영감, 아까 뭐 유레카 모멘트라고 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어 나가려고 하는 그걸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99%의 땀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이 그림에서도 이제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평생 학습, 평생 교육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훈련 또는 교육 또 실습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술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그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함으로써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차르트나 뭐 베토벤이나 그 보나티처럼 정말 이제 뛰어난 독보적인 예술가들, 독보적인 어떤 그 창조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적 재능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가꾸고 연마하는 이런 어떤 능력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파리에서 파리 한인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정명훈 씨가 파리 한인교회에 나와서 그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옆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믿거나 안 믿거나 이제 우리도 보통 그 사람이 천재라고 하는데 피아노 천재라고 하는데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 연습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공연이 있는 날이라든지 이제 뭔가 그 스페셜 이벤트가 있으면 하루 6시간씩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하루에 날마다 규칙적으로 자신의 그런 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피아노도 그렇고 뭐 그림도 그렇고 뭐 어떤 기술과 관련해서 좀그 연습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소홀히 한 만큼 이제 드러나는 그런 차이들이 이제 있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창조적인 영감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창조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단히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창조성을 또 일종의 기술로 보고 있는 이런 접근 방식은 그 1967년 이제 몰타 출신의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드보노, 이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드보노가 수평적 사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합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이제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면 이 수평적 사고에 대해서 많이 강의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본어에 따르면 어떤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반사실적 가설이라고 하는 어떤 독창적인 전략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가정, 사람들이 암암리에 믿고 있는 그런 어떤 가정들을 깨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창의성으로 또는 창조성으로 드러나지 못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평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깨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이제 창조성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유명한 이제 수평사고 실험 실습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점이 9개가 있죠. 이 9개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종이에서 펜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선 4개만 써서 9개의 점을 이제 모두 연결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게 쉬워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법을 찾지 못해요. 이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어, 이제 펜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선 4개만 써서 9개의 점을 모두 연결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죠.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선이 9개 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 9개 점을 긋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틀에 박힌 사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틀에 박힌 사고. 자, 여기서 이제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가정을 깨는 거죠. 이 틀을 벗어나는 방식이 바로 이 수평적 사고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think out of box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틀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창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암암리에 가지고 있는 그 이러한 틀, 어떤 규칙 또는 어떤 관습, 관례,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게 그 전부인 것처럼 또 한계인 것처럼 그 안에서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발현하는데 굉장히 이제 애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애로를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창조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어떤 틀을 벗어나는 사유, 틀을 벗어나는 사유가 바로 이 수평적 사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창의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방식 중에 하나가 운의 개발, 운의 개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는, 그러니까 이제 운해와 잔해의 차이는, 잔해는 이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어떤 사유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운해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인 감성, 또 이제 전체론적인 사고, 또 직관적인 사고, 이게 이제 운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적 사고, 이성적 사고를 하고 있는 우리 좌뇌는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잘게 나눠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이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이제 그 좌뇌가 갖고 있는 측면이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 창조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예술적인 감성, 좀 감성적인 것들, 직관적인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유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뇌를 이렇게 좌우 너무 간단하게 분리하는 것이 뭐 설득력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제 운해 훈련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부여되는 어떤 이제 이성의 과부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버리고서 정신을 좀 해방시켜서 이런 어떤 예술적 감성, 예술적 감성에 대해서 뭔가 좀 창조적인 작업을 이제 유도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운해 훈련으로 이제 아주 전형적인 것은 이제 그 나뭇가지 자체, 나뭇가지 자체가 아니라 나뭇가지 사이에 있는 어떤 음의 공간 또는 부정적 공간,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을 그리는데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나무 자체, 나뭇가지 자체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하든지 아니면 이제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물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 운해를 개발하는 것은 이제 나뭇가지 사이 그러니까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거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주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제 추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일 아침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손으로 직접 기록해봐라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창조적인 방법이 개발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이제 1990년도 이런 창조 개발 운동이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 마케팅에 활용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뭐 홍보라든지 광고 여러분들 이제 그 감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홍보나 광고 쪽에 더 많이 그 응용되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극적인 거죠. 지금 우리가 창조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행복을 좀 더 그 증강시키기 위해서
행복감들을 좀 더 북돋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패배감, 좌절감, 나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아니야, 나는 핸델이 아니야, 뭐 나는 이제 또그 에스테가는 그런 애들처럼 뛰어난 애들이 아니야라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하루에 3시간씩 10년 정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뭐 핸델급 또는 뭐 바하급 또는 전문가 수준의 그런 기술들을 가질 수 있다. 그건 이제 신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창조성 개발 운동을 통해서 1980년대, 70년대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변질을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질을 돼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감성 마케팅, 뭐 홍보 마케팅, 에,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아먹을 것인가 이런 것에만 이제 창조적인 영역이 좀 많이 쓰이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인드맵이라든지 뭐 여섯 색깔의 생각 모자라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기업 혁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응용이 되고 있죠. 기업 혁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조에 대한 어떤 모순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런 광고나 카피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산뜻하죠. 근데 이제 산뜻한 것들이 여러분들 어떤 개인적인 그런 수준에서,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의 수준에서 이제 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렇게 그 산업 사회에서 대량 생산된 물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 쪽으로만 이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은 어떤 역사적인 이제 과정이라면,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응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창조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순된 메시지가 있어 왔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대에는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고, 미술이나 과학이나 어떤 소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어떤 창조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형태로는 1990년대 이후에 창조성 개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업적인 성공 전략으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게 운전을 배우는 것처럼, 어떤 피아노를 배우는 것처럼 어떤 크게 뭔가 굉장히 위대하거나 굉장히 그 고상한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제3의 지대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일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일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창조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풍요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상적인 삶,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저자가 추천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요리와 관련돼 있어요. 나는 요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또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의식주 문제죠. 의식주 문제인데, 뭐 집은 여러분들이 살 수 없을 것이고, 옷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돈이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인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취를 하고 있고, 또 자취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을 찾아 나서게 될 텐데, 이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요리를 해 보면서 그런 어떤 창조적인 것들을 조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창조적 자들을 우리가 끄집어내 보고, 또 그런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들 또는 기회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뭐 매일 저녁 이제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나서 이제 뭐 피아노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장미 한 송이라든지 아니면 국화라든지 여러분들이 하나 사가지고 뭐 물을 주면서 이런 어떤 화분을 가꾼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주 굉장히 사소하면서 여러분들의 창조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찾아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요리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이 요리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이 이제 요리들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똑같은 요리라고 하더라도 그 레시피에 따라서 어떤 자기 표현들이 이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요리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아주 굉장히 천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요리의 가치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셰프라고 하는 이제 요리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원래 이제 셰프는 이제 뭐죠? 불어로는 이제 프랑스어로는 이제 캡틴이라고 하는 말인데 대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셰프가 거의 이제 직업 요리사, 전문 요리사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렇게 가리키는 이제 그 말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역사를 읽어보면 리비우스에 따르면 기원전 2세기경부터 로마인들이 이제 요리를 굉장히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로마인들은 굉장히 호화로운 식사에 굉장히 이제 집착을 많이 했었고 굉장히 이제 먹고 마시는 이런 어떤 연회 파티들을 좀 많이 그 주관을 했던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요리책을 발명을 했고 그 요리가 이제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사소한 거면서도 얼마나 삶에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레시피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뭐 괜찮다라면 이런 어떤 나만의 발상 또 즉흥적인 요리 뭐 라면을 끓일 때 아니면 이제 에, 뭐 편의점에서 국밥을 사오든지 아니면 어떤 요리를 사와가지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 좀 더 가공을 해가지고 아,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마음의 염두에 대야 될 것은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독창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독창성과 동일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그 창조성의 덫에 빠지는 그런 것들인데, 자, 여러분만의 색깔이긴 한데 그게 굉장히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어떤 거. 그게 이제 요리일 수도 있고, 뭐 피아노일 수도 있고, 뭐 책 보기일 수도 있고, 뭐 어디 스터디 모임일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기 자신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리법. 남들은 토마토만 넣는데 자기는 뭐 토마토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 원칙은 존중하되 그 안에 개인적인 기호나 영감을 추가하면서 요리 자체를 뭔가 개발하는 어떤 요리 미학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곡가 조지 거슈인 같은 경우에는 삶에서 즉흥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재즈와 같다. 그리고 이제 재즈는 그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경우에 최고의 곡이 된다. 그러니까 재즈 곡은 항상 같은 곡이 나올 수 없죠. 물론 이제 음표나 악보는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이런 어떤 즉흥적인 곡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즈를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제 우리가 항상 매일 뭐 그게 이제 1분이 돼도 좋고 10분이 돼도 좋고 뭐 1시간 돼도 좋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라. 요리도 좋고 기타 연주도 좋고 뭐 독서도 좋고 아니면 뭐 요즘에는 독서하면서 이제 그 손으로 책을 이제 필사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렇게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루에 꼬박꼬박
아까 이제 그 만 시간의 법칙처럼 꼬박꼬박 뭐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뭐 16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표현을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처럼 하루에 이빨을 3번 닦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일종의 습관이 될 습관처럼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급적이면 뭐 행복 노트도 좋고 체크박스라든지 아니면 트래킹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 1일부터 30일까지 써보고 자, 오늘 뭐 했는지 여러분들 자기 표현을 위해서 뭘 했는지 오늘 라면을 끓였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은 뭔가 또 그 샐러드를 어떻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행복 노트에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뭐 3분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규칙적으로 되는 것들이 중요해요. 이렇게 자기만의 표현을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게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습관이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창조성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삶,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또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